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양키스 캐시먼 단장은 벨린저 계약이 왜 이리 오래 걸렸냐는 질문에 잘 알지 않냐, 우리가 협상한 상대는 타이탄이었다고 합니다. 양키스는 두 달이 걸린 줄다리기 끝에 5년 1억 6,250만 달러의 옵트아웃 2개가 포함되어 있고, 첫 번째 옵트아웃을 행사하면 2년 8,500만 달러가 되는 대단히 좋은 계약을 벨린저에게 줍니다.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벨린저의 계약은 옵트아웃을 포함한 복잡한 구조 때문에 사치세 계산 방식이 다르다고 합니다. 어떤 부대 조건도 없이 깔끔한 저지의 계약은 매년 4천만 달러로 책정되지만, 사치세 계산에 들어가는 벨린저의 연봉은 올해 4,855만 달러, 내년 4,475만 달러이고 이후 3년간 2,400만 달러가 됩니다. 이에 양키스는 벨린저와 계약하는 순간 사치세 계산 연봉이 3억 3천만 달러가 돼 지난해 3억 2천만 달러를 넘는 팀 역대 신기록이 됐습니다. 지난해 6,180만 달러였던 사치세는 7천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저스와 매치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할 만큼 하고 있는 겁니다. 양키스가 벨린저를 그토록 잡고 싶어한 이유는 양키 스타디움에서 기록한 OPS 909도 있었지만, 벨린저가 들어온 후 팀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것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에런 본 감독은 벨린저가 MVP 경력이 있는 선수임에도 스스로 놀림거리가 돼 분위기를 띄우는 클럽하우스의 분위기 메이커라는 말을 시즌 중에 한 바 있습니다. 보라스와 함께 양키스를 너무 힘들게 했던 벨린저는 재계약 후 가진 인터뷰에서 언젠가는 WBC에서 미국을 대표하고 싶지만 이번 대회는 참가하지 않는다며, 스타인브레너 가문과 양키스 구단에 대한 의무감을 가지고 우승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명예전당 선수와 함께 뛴다면 목표는 당연히 우승이다. 뉴욕에서 퍼레이드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벨린저는 양키스 생활에 대해 라커룸을 포함해 모든 환경이 특별했고 너무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마치 집에 온 것처럼 편안함을 느낀 시즌이었다. 양키스 선수들이 만든 라커룸 문화가 나하고 정말 잘 맞았다고 합니다. 저는 라커룸에 들어간 경험이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유독 양키스만큼은 분위기가 달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활기차면서도 요란스럽지 않은 뭔가 정제되어 있는 분위기였고, 시끄러운 노래 같은 건 절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오랜 기간 위닝 멘탈리티로 다져진 양키스의 클럽하우스 문화가 그들의 진정한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어떤 선수에게는 잘 맞지만 어떤 선수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양키스의 분위기가 잘 맞을 수 있겠다고 생각한 선수는 카일 터커였습니다. 소토도 양키스의 이러한 분위기가 아주 잘 맞았던 걸로 보입니다. 샌디에고에 있을 때 마차도와 함께 지내기가 힘들었다고 했던 소토는 매팅리에서 지터로, 지터에서 저지로 이어진 양키스의 분위기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공개하지 않아도 좋을 말을 너무 많이 퍼뜨리는 걸 제외하면 야구에 대한 집중력이 대단한 소토는 남들은 모자를 쓰고 하거나 모자도 쓰지 않고 하는 BP 때 헬멧의 무게감을 느껴야 한다며 헬멧을 쓰고 했던 걸로 유명합니다. 소토가 양키스에 16년 7억 6천만 달러를 거절하고 매치에 15년 7억 6,500만 달러를 선택했을 때까지만 해도 소토는 자신이 매치에 가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한편 양키스와 매치의 제안은 총액으로는 500만 달러 차이지만 평균 연봉으로는 4,750만 달러와 5,100만 달러로 앞자리가 달랐고, 매치는 5년 후 옵트아웃을 주면서 옵트인을 하려면 남은 10년간 매년 400만 달러를 더 줘 총액이 8억 500만 달러가 되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치의 분위기는 소토가 생각한 것과 달랐습니다. 린도어는 저지가 아니었던 겁니다. 등을 돌리고 한 인터뷰와 실책 후 하품이 있긴 했지만 양키스와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았던 치즘을 그럭저럭 잘 지내게 하고 있는 저지는 소토의 몸값이 자신의 계약을 크게 뛰어넘을 걸 알면서도 소토와 계약을 촉구합니다. 저는 저지가 소토가 돌아오길 바란다면서도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따로 연락은 하지 않았다. 내 생각이 어떤지는 충분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한 인터뷰를 보면서 저지에 대해 감탄했던 적이 있습니다. 소토의 영입을 촉구했던 건 린도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린도어 또한 소토의 계약이 자신의 계약을 크게 넘어설 거라는 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물론 7억 6,500만 달러를 돌파할 줄은 저지도 린도어도 몰랐을 겁니다. 문제는 린도어가 팀을 이끌어가는 방식이었습니다. 린도어는 클리브랜드 시절부터 시끄러운 클럽하우스를 좋아했고 2인자인 라미레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소토는 양키스의 조용하고도 정제된 분위기가 자신에게 훨씬 맞았던 것 같습니다. 소토가 최고연봉 선수가 됐더라도 이미 린도어가 만든 분위기를 바꿀 방법은 없었을 것이고, 이에 자신과 스타일이 비슷한 스탈링 마르테와 붙어 지내며 린도어가 마련한 단합을 위한 식사 자리 등에 참가하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이 내용을 취재한 뉴욕포스트 기자는 코엔 구단주가 따로 자리를 만들어 둘을 가까워지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런 폭로가 나오기도 했고, 린도어와 소토라면 갈수록 서로의 다른 점을 이해해주고 맞춰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만약 소토가 최고 연봉을 받고 들어간 선수가 그 팀의 클럽하우스 전통을 새로 만드는 모습을 상상했던 거라면, 그래서 저지의 그늘에 있지 않으려고 했던 거라면 기대와는 다른 출발에 당황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키스가 마이클 킹, 카일 히가시오카, 자니 브리토, 랜디 바스케스를 주고 FA까지 1년이 남은 소토를 데려온 건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소토는 승리 기여도 8.3을 기록했고 월드시리즈 진출에 큰 공을 세우고 떠났습니다. 소토의 대안으로 벨린저를 데려온 것도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양키스는 컵스에서 거의 공짜로 데려왔고 벨린저도 승리 기여도 4.9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5년을 더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소토는 양키스에 남을 수 있었지만 매치를 선택했습니다. 30세부터 34세를 커버하는 벨린저의 5년 계약과 26세부터 40세를 커버하는 소토의 15년 계약이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궁금합니다. 벨린저는 양키스가 지난해와 거의 동일한 구성이지만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캐시먼 단장은 같은 질문에 대해 게리콜을 포함해 부상에서 돌아오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구성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잭 커리는 양키스가 마운드 강화를 계속 이어나갈 거지만 선발 투수의 추가 영입은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또한 양키스가 투수를 데려오기 위해 제이슨 도밍게스나 스펜서 존스를 주지도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양키스는 대신 팀 22위 유망주인 우투 자타 일루수 TJ 럼필드를 주고 콜로라도에서 앙엘 치비이를 데려왔습니다. 치비이는 서비스 타임이 5년 남아 있습니다. 평균 97마일의 강속구를 던지고 89마일 체인지업도 강력하지만 지난해 43경기 7.06에 그친 치비이는 쿠어스필드에서 7.24, 원정에서 6.84를 기록했습니다. 치비이는 포심과 슬라이더의 터널링에 문제가 있고 횡적인 변화가 큰 포심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평가입니다. 이에 루크이버를 포함해 여러 투수들을 개조한 맷 블레이크 코치가 바꿔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입니다. 치비이는 지난해 헛스윙률이 체인지업 43%, 슬라이더 46%였습니다. 정말로 팀의 전략이 2025 어게인인 양키스는 골드슈미트와 재결합에도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골디는 우한 상대 6-1-9에 그쳤지만 좌안에게는 9-8-1로 경쟁력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좌타자인 벤 라이스와 1루 플래툰이 가능합니다. 관건은 골디가 타석수가 많지 않은 플래툰 우타자를 받아들일 것인가입니다. 명예의 전당이 유력한 골디는 400홈런에 28개가 남았습니다. 매츠는 반드시 키케 에르난데스와 계약해야 한다는 흥미로운 주장도 나왔습니다. 키케가 가을에 검증된 선수인데다 1루수, 3루수, 좌익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3루수가 된 비셰과 1루수가 된 폴란코는 해당 포지션에서 수비를 해본 적이 없고 좌익수가 예상되는 카슨 벤지도 메이저리그 경력이 없습니다. 양키스는 2024년에 앞서 키케와 계약하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월드시리즈에서 적으로 만났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왼쪽 팔꿈치에 극심한 통증을 느껴왔고 월드시리즈 때는 방망이를 제대로 쥐기도 힘들었다고 한 키케는 월드시리즈가 끝나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아무 소식도 들리지 않고 있어 복귀가 가능한 시점에서 다저스와 계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샌디에고는 잭 갤런을 계속해서 체크하고 있다고 합니다. 갤런은 지명권 손실이 생기는 선수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